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1.38%, 나스닥이 1.38%, S&P 500이 1.15% 상승했고 러셀이 2.13으로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침에 트럼프의 탁구 전략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5일 동안에 일단은 기간을 주겠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하다가 약간 일단 좀 이익 실현이 나왔고 장막편에 가서도 물건을 약간은 터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것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특별히 이렇게 돼서 자,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죽지 않겠는가. 자, 인플레이션 죽으면은 금리에 지금 이제 인하 가능성도 있다. 자, 그로 인해서 러셀이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금리하고 러셀하고 민감한 관계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됐던 것이 오늘 하루의 장이었다. 자, 트럼프의 탁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있죠.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떨어졌던 테슬라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이 많았죠. 자,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많이 하락했던 주식들, 그 다음 팔란티아 이런 것들은 또 소식이 있죠. 아무래도 기광하고 모든 계약을 갖다가 좀 팔란티아하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상승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없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도 많이 하락했던 분야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고 골고루 다 퍼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섹터로 본다면 모든 섹터가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개 섹터가 다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갔던 것이 머티리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클리컬, 그 다음 테크놀로지 있죠. 자,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하락하니까 자, 아무래도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앞으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출되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또 베이징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겠다. 그래서 경기에 좀 순환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잘 안 가는 종목들이 있죠.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잘 안 갔다. 그래서 다우 중심으로 좀 안 갔고 원래대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안 갔고 잘 가는 중심으로 일단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일단은 경기를 갖다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 오늘 하루 동안은 자, 그렇게 나타났고 결국은 트럼프 탁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6,500에서 일단은 지금 반등은 나왔죠. 자, 반등은 나왔는데, 자, 이것이 찐바닥인지 아니면 가바닥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지나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 영망치가 나타났죠. 그래서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나가지 못했다는 거겠죠. 이렇게 하락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를 갖다 완전히 돌파하면서 나아가야만이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는데, 좀 기간은 걸리지 않겠는. 그래서 요번에 일단 일주일 동안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5일 안에 어떤 식으로 뭐 회담이 성사가 돼서 자, 거래가 완료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금 바닥을 치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 트럼프가 이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여기서부터 더 주가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아침에 7시 한 20분경에 15분경에 그걸 갖다가 올리면서 아무래도 주가를 띄우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자기는 다 알았고 시간대 맞춰서 띄웠고 자, 그로 인해서 선물지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인위적으로 띄었던 모습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자기도 일단 여기서부터 더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현재 트럼프의 입장이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5,000대까지 해서 반등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지 해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효과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혼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쌍바닥,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나올 만한 데서 왜냐하면 추세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장세였다. 자, 그런 것들도 있는 것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될 것이 나스닥인데 나스닥 역시도 저점에서 좀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술적인 반등하고 같이 좀 맞물려 들어갔다. 지금 러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하락 중에 있는 것이 상승 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정도의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조정이 좀 더 깊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6,500대 있죠. 자, 그거 자체가 일단 깨지면은 좀 더 밑으로 온다.
있다. 그것이 6,170대, 6,168, 6,170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정폭이 한 12%그 정도 후에 다시금 주가는 반등하지 않느냐. 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게 해야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털릴 거 다 털리고 다시금 주가는 반등하면서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좀 더 힘이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라인대가 지켜질지가 요번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서 일단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을 할지, 자, 그걸 우리가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탁구 전략에 나타냈던 것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4.45까지 갔죠.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던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하이로 보통 4.5까지 갔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겁나는 거죠.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뛰게 되면 부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빠그러지니까, 자,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서 탁구의 전략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트럼프가 요번에 올렸던 그런 트루소셜은 결론을 일단은 10년물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겁이 났다. 그걸 갖다가 자기가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죠. 거의 뭐 5%까지 일단 돌파를 한 가운데 있죠. 돌파까지는 아니라도 올라갔으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트럼프를 갖다가 자극시킨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빅스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빅스 지수가 20까지 갔다가 다시 26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불안한 장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 반등 아니냐. 자, 그렇게 보고는 있는 관점들이 많은 것이 여기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일단 아직까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좀 반등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약간 지금 반등이 되고 있죠. 하락의 추세는 약간은 머물고 추세는 상승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상승세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이 지금 이제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골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자, 골드의 하락 원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인플레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달러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달러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금값이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다. 이제 인플레 때문에 이렇다. 결론 석유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인데, 유가 자체를 본다면 UK열이죠. 브렌트유는 지금 이제 99달러 정도 되고 있다. 100달러를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래도 이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 또 라인돼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쌍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19불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정도 120불대에서 일단 쌍봉을 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막 여기서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US 오일도 마찬가지죠. 뭐 뜨리봉이라든지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이제부터는 조그만 상승세보다는 하락 내지는 보합이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보합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더 이상 유가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정쟁을 갖다 서서히 멈추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트럼프의 지금 탁구 전략이 조금은 먹히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C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협상을 타결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언론들은 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란의 국영 언론들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익명의 고유 안보 관계자를 갖다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대화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협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심리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도 돌아갈 수 없고 에너지 시장에 평화가 찾아올 수도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트럼프는 매우 강력한 내담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서 주요 하부침을 도출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자, 이거는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의 뭐 절충은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한 좀 설왕설래는 있지 않겠는가. 한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 사위인 제레드 쿠셔너하고 미국의 특사인 지금 스티브 위트코프가 일요일 저녁에 이란의 고위 인사와 함께 회담에 참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 이 말에서 보면은 자기도 반드시 지금 이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된다. 그 말이 담겨져 있죠. 자기 말 속에. 그래서 그들은 직접 만날 것인데 만나기는 쉽지 않아서 전화로 만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다. 즉 말해서 바로 거래를 성사시켜서 전쟁을 일단 종식시킬
원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제레는 쿠셔너 이런 사람들이 해봤자 뭐 크게 도움 안 되죠. 뭐 싸움해가지고 일으키는 사람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눈치는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반드시 일단 지금 이제 이런 거래를 성사시켜서 정쟁을 갖다가 종식시키고 싶다. 자, 그거를 갖다 하나 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일간의 파업 중단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양측이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한은 뭐 5일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일 후에도 또 뭐 탁구로서 또 연장이 되겠죠.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힘을 다해서 폭격만 할 거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주장이고 또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말이 왔다 갔다 바뀌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자기는 지금 빨리 이거 해서 털고 나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과 이란 역시도 지금까지 진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획이 성공한다면은 호르무즈 앱은 곧 개방될 것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공동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앱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매우 심각한 형태의 정권 교체도 일어날 수 있다. 또 자기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뭐 폭격을 한다는데 압박을 주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면서 어디까지나 또 협상을 빨리빨리 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바로 월가가 기다려왔던 트럼프 타코인지 트럼프 푸시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은 이란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최후 통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인들이 걸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했다가 바로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 자,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탑승 시간에 따라 선물 금리가 100pp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자, 근본적인 것만 알면 되겠죠. 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다 부숴서 끝내느냐 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유가를 갖다 내리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이 목적에 따라서 지금 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만 확실하다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그때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월요일장의 초반의 움직임 역시도 월가에서 타코란 용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항상 겁쟁이처럼 행동한다. 자, 그런 뜻의 약자죠. 그래서 2025년도에 대선 당시에도 특정 국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훨씬 낮은 관세로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행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관세 인상 사태 때처럼 트럼프도 최종의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역의 개방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시장을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별 이평선이 있죠. 자, 그거 자체를 갖다 좀 깼다가 다시금 일단 올라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등이 일어나면서 확실하게 상승의 구간이 되지 않느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길게 뭐 1년 이상 3년 정도 보면서 장기적으로 담아가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별선이 깨졌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서 길게 보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은 바람직한데 지금 단기적인 투자하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더 쫓아가면서 사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이별 이평선 6,620일까지 상승한 후에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주초에는 기술주라든지 소비주처럼 약세를 보였던 업종에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5일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쏟아지는 반응들이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또 저해할 수도 있다. 말이 또 왔다 갔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완전히 돌아나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나서 사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내부자 거래에 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트럼프의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게시물이 올라오기 몇 분 전에 주식과 선물의 거래량이 급증했던 것도 있죠. 그렇다면 누가 알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자, 그런 게 또 볼 수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시간으로 오전 6시 50분경에 CME에서 거래된 S&P 500의 이민희 선물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석유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15분 후인 7시 5분에 트루소셜에서 이란에 관련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표를 올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놓고 나서 올린 거 아니냐. 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죠. 지금 이민희 선물입니다. 이민희 S&P 500의 선물 자체가 큰 폭으로 뛸 때 있죠. 이렇게 뛰었습니다. 발표가 난 후에 뛰었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요렇게 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거래량이 이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6시 50분경에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누군가가 알고 지금 이제 사놨겠죠. 매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일단 폭등을 했다. 그 다음 뭐 털어버리겠죠. 자, 그런 식으로 알고 짜고 친 거 아니냐. 트럼프 측근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유입니다. 원유, 이게 WTI 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유 시장도 마찬가지로 요때죠. 요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나서 원유가 폭락했다. 그래서 선물 매도를 때리기 위해서 거래량 갖다가 완전히 폭증을 하면서 이때 누군가가 알고 이랬던 거 아니냐. 알지 못하면 이렇게 15분 전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느냐. 트럼프 측근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가들의 입장에서는 반등 랠리를 추격하지 말라. 자,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분석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반등이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S&P 500 지수가 4주 연속으로 매도세로 이미 과매도 상태에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반등은 전쟁 관련의 소식이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장기 추세선이 불안정한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리 이평선 아래로 하락한 이전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몇 주 동안의 하락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상승세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현재로서는 개장 전 움직임을 갖다가 안도랠리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베리 이평선이 6621과 20일 이평선이 6770의 주요 저항선을 갖다가 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P 지수가 자,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6% 정도 상승한 6,900선까지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공포지수가 3월의 초처럼 35를 다시 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정도로 넘게 되면은 큰 폭이 일단 하락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하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S&P 500 지수가 향후 6개월 동안 본다면 6,17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직전 저점입니다. 자, 이는 중기적으로도 합리적인 조정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12% 조정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는 5%밖에 하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폭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S&P 500 지수가 저점에 있거나 저점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저점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지금 빠진 것 자체가. 그래서 한 12%까지 6,170, 6,200까지도 좀 빠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기는 조금 힘든 자리다. 또 특별히 추격 매수는 좀 금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빠졌을 때 길게 보시면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확실히 일단 돌아 나가서 매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탁구 공격을 시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매도세에서는 다소 안동감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수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긴장 완화라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긴장 고조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결정적인 전환점을 단정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완전히 여기에 바닥이다. 그렇게 보긴 이르다는 겁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까지는 건널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시장 심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러한 TV 보도에 따르면 회담이 없었다. 트럼프는 좋았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자, 악시오스 같은 경우는 터키, 그다음 이집트, 파키스탄이 지난 이틀 동안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대를 시도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자,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물러서서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텐데 자, 그렇다고 해서 추격적으로 매수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완전히 확실히 돌아나간 후에 잡아도 문제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죠. 트럼프가 월요일 성명이 협상의 진정한 진정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발표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아침이죠.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갖다가 조금 올리기 위해서 행정부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기존 패턴을 이어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전략이 결국은 또 역효과를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JP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물론 시장에서는 정부가 적어도 긴장 완화에 열려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경로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 반응이 비대칭적인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장의 포지션이 이미 하방 위험으로 크게 치우쳤기 때문에 긴장 완화 조짐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왔던 걸 본다면 결론적으로 와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원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빨리 서둘러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인위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 결론적으로 봐서 이번 주에 시장 자체는 강력한 안도랠리를 보일 수는 있지만은 헤드라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긴장 완화 조짐은 아무래도 해지 수요의 감소로서 이어져서 추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자, 채권 수익률의 하락, 달러의 약세 또한 시장의 상승세를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중요한 장인데 여기서 완전히 뭐 어떤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다시금 반등으로 나아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선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가 급등세를 멈췄을 때 어떤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하고 반비례되는 주식들이 있죠. 유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고 유가 가격이 내려갈 때 올라가는 주식들 있죠. 자, 그런 주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잉이 있죠. 보잉이 한 YT 기준에서 한 3%가 하락이 됐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 그 다음 또 델타 에어라인 마찬가지로 한 7% 정도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항공주들을 한번 체킹해 보자. 항공주들은 유가가 급락할 때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름을 떼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은 지금 비행기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안 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이렇게 그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 지출이 많이 줄어들겠죠. 소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말은 또 항공기를 또 안 탈 수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가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항공주들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그다음에 또 유가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주가가 4%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 전쟁 발발 소식 처음에는 10% 하락을 했다가 전쟁 초기 2주 동안에 항공유 가격 그다음에 여행 감소로 인해서 타격을 예상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다가 조금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델타 항공 항공주는 조금씩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트럼프가 이란과의 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행 관련 주식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다.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이 주가가 S&P 500 지수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행 관련 주식도 우리가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크루즈 회사들은 전반적인 경제 불안 속에서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는데 이란 분쟁의 발발 이후에 크루즈 회사들의 주가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는 부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부 여행객들이 크루즈 여행을 망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봉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에도 수혜가 많이 일어나면서 여행을 많이 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소형주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오늘 장도 소형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급락할 때 또 갈 수 있는 것이 소형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락세에서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소형주를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소형주에 특히 더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난주 하락세 동안에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점에서 한 10% 하락하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지수는 2438.45로 마감했는데 자, 러셀 2000 ETF 있죠. IWM 요거 자체가 2.7% 급등하면서 시장 전반에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 그렇게 밝힌 데 따른 것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협의를 이루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짐제 다른 것보다는 유가가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유가가 급락을 했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이 중요하겠고, 자, 그렇게 됐을 땐 금리의 인하가 가능하다. 자, 금리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에 있는 것이 IWM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러셀 지수가 금리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지수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죠. 다른 건 1%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2%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만큼 이제 러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댄 나일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장에서 반등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관련 투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동시에 신기술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게도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댄 나일스 같은 경우는 자산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적절히 혼합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픈콜로가 등장하면서 AI 관련 투자는 여전히 유망한 분야가 되고 있다. 토큰 수요라든지 또 다른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유효한 것들을 배포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러한 AI 거래, 즉 적어도 가장 좋아하는 거래들이 다시금 작동한다. 자, 그것이 바로 할로와 같은 AI 관련 이름들을 모아두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이 많고 노후화가 덜 되는 주식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식은 AI로 인한 시장 변화에 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시장은 좀 과매도 상태다. 그래서 지금이 현금을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에이전트 기반의 AI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탄탄한 자원과 기술 스택을 바탕으로 한 AI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이런 알파벳 이런 것들은 투자해 볼 만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로 노출과 관련된 주식들을 본다면 유틸리티, 소재, 에너지, 필수 소비재, 그 다음 산업재 부분의 주식을 선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시장에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투자를 진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자산 가치가 높고 노후화가 적은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자, 섞어서 투자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이 다른 시장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한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초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완전히 도태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성자가 될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데이터를 소유하는 회사들 있죠. 자,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데 기초 데이터가 없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쉐브론의 CEO는 이란 전쟁 영향이 석유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래자들의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석유 선물 시장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로 인한 혼란의 규모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선물 시장이 부족한 정보 인식에 기반해서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산량을 줄이고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계속해서 내려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접이식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애플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애플의 중대한 폼팩터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번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폴드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시장 규모가 18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4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스마트폰 시장은 2010년도에 13%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화웨이와 삼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폴드폰의 시장에 출시해온 만큼 중국은 2025년도에 전 세계 폴드폰의 출하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올해 스마트폰의 출하량 자체가 전망이 좀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게는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메모리 부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가격을 끌어올리고 소비자의 수요를 갖다가 위축시킬 수 있다. 그렇게 우려가 되어 왔는데, 자, 모건 스탠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이 올해 말에 첫 번째 폴드폰 아이폰을 갖다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좀 반전시킬 만한 촉매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2027년도 회계년 말까지 폴드폰 시장 규모가 2배로 커질 수 있다. 자, 그런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애플의 주가는 좀 반등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 중에서 27%, 중국 사용자 중에서 40%가 접이식 아이폰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칩 가격이 급격한 상승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이런 것들이 통해서 공급업체들과 애플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지만은
이러한 가격의 상승의 영향을 얼마나 오랫동안 덜 받을 수 있을지, 또 자체 비용이 의미 있게 증가할 경우에 소비자 가격에 인상할지 이런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가격이 또 인상이 되면은 그에 따른 또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출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 자, 그마나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폴드폰이 양상됨으로 인해서 조금 상세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